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포스코 DX가 4%대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자, 요 내용을 보고 하락할 때 하락 추세로 접어들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었고요. 그 기준이 되는 건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시장에서 심리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쵸? 자, 그래서 오늘 상승하는 구간을 보고 물론 올라가는 게 뭐 바로 62평, 22평을 확 뚫어 넘어서 그쵸? 뭐 신고가를 가고 이러지 않을 수 있어요. 고가 올라가면 당연히 매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62평을 이탈을 하고 나서 그쵸?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럼 당연히 20일 평균치가 내려오기 때문에 뭐가 됩니까? 역배열로 전환이 되죠. 역배열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매물 소화 과정을 보내야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까진 맞아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쵸?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영상에서는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포스코 DX가 왜 성장성이 훼손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요. 무엇보다 지금 시가총액이 7조 6천억입니다. 그리고 고가 대비해서 그쵸? 대략 한 2조 원 정도를 추가하잖아요. 그럼 9조 원대로 올라갑니다.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내용은 한 가지 내용이에요. 10조 원이 과연 포스코 DX의 앞으로 성장성을 대비했을 때 비싼 가격인가? 이 내용을 보는 게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일단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무엇보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을 계속해서 만드는 이유는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고 채널 성장을 하면 할수록 제가 돈을 더 벌겠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자, 내용 시작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DX는요. 지금 포스코 그룹에 그쵸? 양극재 공장, 그리고 원자재를 가공하는 공장,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전구체를 가공하는 공장, 그쵸? 요 내용을 다 맡아서 하고 있는 게 포스코 DX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그냥 공장을 짓나요? 예전이 아니죠. 그쵸? 스마트 팩토리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는 종목이 뭔가요? 투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예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삼성전자가 투자를 했잖아요. 올해 초에. 그쵸? 발표 나온 게. 이게 뭐 갑자기 뭐 밥 먹다가 그래 해보자 이래서 결정난 게 아니겠죠. 그쵸? 6개월 1년 동안의 고민 끝에 그쵸? 심사숙고해서 고민 끝에 결정한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왜 이런 투자를 했을까요? 스마트 팩토리, 즉 생산량을 늘리고 앞으로 늘어나는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낮추기 위함입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공장이 또 하나 있죠. 반도체와 함께. 그게 2차전지 관련된 공장입니다. 자, 근데 포스코 그룹은 2차전지 관련된 이 공장을 만들지 않죠. 하지만 2차전지 소재 관련된 공장을 만듭니다. 그게 양극재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시대가 오는, 즉 전기차 시대가 오는 건 너무 당연하죠.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번에 에코프로 BM 쪽으로 삼성 SDI에서 5년 동안 44조 원에 달하는 수주를 받았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44조 원을 연 환산해서 생산량으로 나누잖아요. 그러면 대략 15만 톤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기존에도 양극재를 생산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에코프로 BM 측에서 계속해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는 결과 자, 잘 들으세요. 현재 23년도 현재 생산 능력은 19만 톤입니다. 19만 톤. 19만 톤이에요. 양극재 생산에 대한 능력이에요. 이게 에코프로 BM에. 그렇죠? 그리고 24년도 내년이죠. 내년에는 28만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그렇죠? 왜 이렇게 증가를 할까요? 삼성 SDI에 대한 수요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먼저 결정이 되어 있었겠죠. 그쵸? 물론 계속해서 뭐 이런 가격 조율이나 협상을 진행해 왔겠지만 생각 한번 해보세요. 가격 조율과 협상을 진행해 온 결과 44조 원이라는 수주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나서 생산량에 대한 부분을 안 보고 이런 수주가 내려왔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23년도에는 올해는 19만 톤, 그리고 내년에는 28만 톤, 그리고 26년에는 55만 톤, 27년에는 71만 톤까지 증가를 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스마트 팩토리가 계속해서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 에코프로 BM의 경우입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포스코 퓨처엠은 가만히 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에코프로 BM보다 포스코 퓨처엠에 대한 부분이 약간 좀 떨어집니다. 좀 떨어져요. 그렇죠? 시장성이 좀 떨어져요.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에코프로 BM이 먼저 진행을 해온 그 사업이기 때문에 포스코 퓨처엠이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밀리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거기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생산량을 늘리지 않을까요? 지금 생산 규모 면에서 포스코 그룹이 많이 떨어집니다. 자, 그러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증설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다. 그래서 올해 10배가 올라간 겁니다. 자, 근데 아직까지 생산량이 다 늘어났을까요?
그쵸?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27년까지 71만 톤이면 어느 정도까지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건가요? 지금 19만 톤에서 3배 이상의 생산량을 늘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산량을 늘리는 게 왜 그럴까요? 일단 수요 예측을 했겠죠. 그렇죠. 수요 예측 이후에 이렇게 늘리겠다는 건데 여기서 타 기업에 대한 수요 예측을 하지 않았을까요? 에코프로 BM 혼자 독식할 거야. 이게 가능한가요? 이 자체 불가능하죠. 그래서 제가 포스코 DX를 계속해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지금 주가 기준에서, 그쵸, 시가총액 기준에서 실적 보잖아요. 비싼 거 맞아요. 아니 1000억, 이제 처음으로 이 1000억을 넘는 이익을 내는 회사가 지금 시가총액이 얼마입니까? 7조 6천억. 1000억에 7조 잡으면 70배잖아요. PER이. 자, 그런데 이 70배 PER을 기준에서 보면 비싼 거 맞는데 주가는 미래 가치를 보고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요. 그 시작점이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장성을 담보로 뭘 해야 됩니까?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확인 과정이 신고가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잊지 마세요. 요거를 자꾸 잊게 되면 단순히 그냥 여기서 차트 깨졌다, 61평 무너졌다 이렇게만 접근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털리잖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격도에 대해서 내가 계산을 하지 않으면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까지 오면 당연히 무섭죠. 당연히 무섭습니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가 뭐라 그래요? 가격 전략을 세우자. 우리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서 2주 안에 수익을 보는 상황을 만들고, 그쵸? 팔아야 될 때 팔고 매수해야 될 때 그 매수할 수 있는, 대신에 그 기간을 2주 안에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들을 지속적으로 추적을 해가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 내용 지금 다 받아가신 분들은 지금 오늘 반등에 아주 기분이 좋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가격대는, 자, 양극재 수요를 결정하는 건 셀업체가 아니라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에코프로 BM에 대한 주가만 보면 됩니다. 그러면 포스코 퓨처엠도 어쩔 수 없이 올라갈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증설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포스코 DX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고 우린 여기서 가격을 잡자. 가격을. 그랬을 때 2주 안에 수익을 볼 수 있다. 그랬을 때 심리가 안정이 되고 장기적인 수익 모델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자, 앞 페이지 빼고 여기 보세요. 20페이지에 걸쳐서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는데 무료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렇죠? 무료로 공개를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그렇죠? 구독과 좋아요는 딱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제가 보낼 수 있는 번호, 그쵸? 확인해야 되니까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 포스코 DX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제가 모든 분들에게 다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상단의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포스코 DX의 성장성은 훼손될 수가 없다. 언제까지? 2027년까지. 이미 생산 캐파가 늘어난다는 부분이 다 나와 있어요. 그렇죠. 청사진이 다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먼저 반영하는 과정에서 오버슈팅 구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오버슈팅 구간에 내가 잘못 사면 심리가 무너집니다. 그런 부분 반드시 막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온 거고 요 내용 딱 받아가서 요대로만 딱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신고가 매매를 해야 된다 그랬죠. 그렇죠. 요것만 계속해서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고가 매매를 할 수 있는 제가 소통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요 내용도 제가 지금 현재 500분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딱 1000분까지만 선착순으로 늘리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방에서는 뭘 하느냐? 일단 신고가 매매 진행하고 있고요. 신고가 매매에서, 그쵸, 종목을 제가 장 시작 전에 나갑니다. 8시 57분, 그쵸, 그냥 장 시작 전에 칩스앤미디어 마이크로 콘텍스로 오늘도 5% 정도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하루하루 상한가 가는 거, 10% 이상 가는 거, 15% 가는 거, 이런 거 매일매일 잡으면 좋겠지만 이런 거 매일매일 어떻게 잡아요? 그쵸? 이런 거 매일매일 하기는 어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에 4%, 5%, 그쵸, 고가에서 내가 정확히 못 팔더라도 이 정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을 지속적으로 찾아내려면 신고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서 강프로의 소통방에서는 계속 신고가 매매를 진행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되는지 제가 계속 코멘트를 합니다. 자, 내용 보세요.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기 보시면 12월 8일 날 한미약품 32만 9천 원인데 뭐라 그래? 33만 원까지 올려버려라. 왜? 신고가 종목이니까. 그쵸? 오늘도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33만 원까지 올려서 잡으라고. 그쵸? 이런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포함해서 에코프로 BM까지 지속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자, 어저께도 나오잖아요. 12월 11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그 내용 확인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에코프로 BM의 평가치가 높아질수록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평가치도 높아진다. 이런 부분을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내용을 포스코 DX로 연결시켜서 봤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한 가지 내용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에코프로 BM의 수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에코프로 BM에서 다 감당할 수 있나요? 안 돼요. 포스코 퓨처엠은 넘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배터리가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양극재 업체에서는 안 합니다. 그렇죠? 양극재 업체에서는 책임을 안 져요. 그렇기 때문에 셀 업체에서 양극재 업체와의 긴밀한 이 협약이 필요하고 그 협약을 거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한번 계약이 됐을 때 에코프로 BM의 뭐 내용이 뭐 좋고 뭐 시장성이 좋아요 이렇다고 하더라도 포스코 그룹의 일거리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 전기차가 아직까지도 내연기관차가 훨씬 많잖아요.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런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공장은 증설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에서 가격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즉 신고가 구간에 매매하는 방법을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면서 하루에 4에서 5% 정도의 그쵸 단타 매매를 계속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 근데 이 종목까지도 신고가 매매가 진행이 되고요. 오늘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도체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요. 제가 장 초반에 그쵸?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장 초반에 제가 정확히 진행을 해드렸다. 그래서 5% 정도의 수익 실현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을 그쵸? 실시간으로만 제가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었던 내용 있죠. 신고가 검색기. 자, 오늘 나온 내용입니다. 오늘 나온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어떤 식으로 매매가 진행이 되는지를 제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내용, 그쵸? 제가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까지 딱 받아가서 공부하시고요. 신고가 매매하세요. 그쵸? 제 긴 말 드리지 않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수익을 보는 건데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내가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어야 되고 가격에 대한 파악이 되기 위해서는 실시간 내용 필요하고요. 그리고 검색기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익 모델에 대한 부분까지 제가 내용을 준비를 해왔으니까 구독과 좋아요만으로도 제가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할 테니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신고가 매매에 참여한다는 의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포스코 DX 오늘 반등이 나오는데 뭐 반등 안 나온다 이제 하락 추세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반성하셔야 됩니다. 자,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반등 나와서 기분 좋고요. 올라가면서 매물이 조금씩 나올 겁니다. 그때마다 제가 소통방에서 언급을 하고 영상을 계속해서 찍어서 올릴 테니까 영상 항상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연말 기준에서 연초까지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신고가 종목을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 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